어저께 제가 어줍지 않은 호소문 하나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워낙 윤이 친일 매국적인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싶은 그런 기념사를 내놨기 때문이거든요. 어제 있었던 3.1절 기념사에 대한 언론의 반응,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기사를 좀 보면 경이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윤정부가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한 3.1 기고문이었는데요. 문장이 1100단어 정도 들어가는 매우 짧은 역대 최단 어떤 발표였다고 기념사였죠. 합니다. 네. 역대 최단 기념사였죠. 근데 그 안의 내용이 너무나 친일적이라서 진짜 이거 친일 선언이야? 친일 선언이라서 부끄러울 정도예요. 진짜. 일단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를 뺏겼대요. 우리가 뭔 잘못을 해서 나라를 뺐죠? 아니, 설사 우리가 잘못했다 손 칩시다. 남의 나라를 뺏는 게 정당화가 됩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가 찐따처럼 생겨가지고 나로 하여금 학교 폭력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야. 네가 주먹을 부르는 얼굴처럼 생겼네. 그래서 때렸어. 뭘 잘못했는데? 네가 그러게 누가 찐따처럼 생기래? 이 논리하고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학폭 가해자가 가장 좋아할 만한 말을 윤석열이 한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그러는 거잖아. 아니, 네가 그걸 맞을 짓을 했네 이거잖아 지금. 나는 그 세상에 맞을 짓이라는 게 너무 웃겨. 그래서 윤석열 말대로 하면은 한국이 실력이 없어서 당할 만 했네. 일본한테 합병 당할 만 했네. 흡수 당할 만 했네. 처맞을 만 했네 이거잖아 지금. 그래? 나는 경 얼굴 보면 계속 때리고 싶던데 그 얼굴 자체가 맞을 짓 한 거지? 그럼 때려도 되네? 난 참 그때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정을 해볼 때 우리가 독립운동 없이 일제의 치하 하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 제국주의 확산을 위해서 한반도의 역할이 컸단 말이에요. 모든 물자가 한반도에서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넘어갔잖아요. 한국에 있는 한반도 안에 일본의 군수기지와 병참기지와 온갖 군병들이 다 그쪽에 있었어요. 만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안 하고 우리가 일본의 항일운동을 안 했으면요. 미국 놈들이 핵폭탄 썼을 때 한반도에도 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일본에 차라리 도쿄나 이런 오사카 같은 큰 도시를 안 하고, 물론 다 계획은 있었다고 합니다만, 주변 도시부터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계속해서 반항을 하고, 일본이 저항을 하고 항복을 안 했으면요. 일본하고 연관돼 있는 일본의 소속 지역에다 전부 다 핵폭탄을 쐈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부산이나 서울이나 함경도 쪽에 있는 신의주 같은 데는 대번에 앞으로 이 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군사적 요충지였단 말이야. 근데 폭탄을 안 쏜 이유는, 핵폭탄을 쓰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광복군을 조직해갖고 미군하고 같이 합동 훈련을 하고, 이제 핵폭탄이 터지고 항복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수부대를 조직해갖고 이 서울에 내려갖고 수도 탈환을 하려고 하는 계획까지도, 한반도 탈환 계획까지도 다 작전에 있었단 말이야.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핵폭탄 맞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진짜 미국 새끼들도 진짜 양아치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이 일제 식민지가 된 그 밑바탕이 된 조약이 뭐죠?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어느 나라가 맺었습니까? 그 미국하고 일본이 맺은 거예요. 우리 고종황제 속이고 그렇게 뒤통수 쳐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일본 밑으로 지금 얘기하고 똑같은데? 지금 일본한테 한국 떼주고, 조선 떼주고, 필리핀 우리가 합계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그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정말 양아친 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도 우린 정말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 미 국무부 대변인이
뭐라고 잘했다. 매우 지지. 매우 지지한다. 이게 가스랄테프트 미략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민주당이 처음에 들어올 때 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아, 얘네들이 불안하다. 왜냐하면 버락 오바마 당시에 얼마나 일본하고 밀착해가지고 우리나라 빼먹었습니까?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거 잘 견제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뷰신 같은 경이 들어서자마자 미국 민주당이 또다시 예전에 하던 그 짓거리를 일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한국 잡아먹는 짓거리를 또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이 윤석열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진짜. 미국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미국 안에서도 이른바 이제 매파가 있고 그다음에 뭐 비둘기파가 있고 하긴 한다고는 합니다만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적인 그 미국의 영향력 이걸 원하는 군수그룹 같은 쪽에서는 너무 좋겠죠. 네. 아, 정말.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100년 만에 우리 파트너가 됐다라고 하는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대충 이따위 이 연설문을 읽어내리고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하는데 세상에 나 처음 봤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하는데 태극기를 의자에다 내려놔. 아니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야. 보세요. 할 줄 모르는 거지. 새로운 국민의 나라, 아이고 이렇게 돼.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라고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안 합니다. 새로운 국민의 힘의 나라야? 모르겠어요. 광복절에는 뭐라고 했냐? 되찾은 자유 만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윤석열 정부는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독립한 적이 없거든. 대한민국은. 미쳐버리겠네요. 이런 역사가. 골 때리는 진짜 정부예요. 어제 이용수 할머니, 저는 이용수 할머니한테도 더 이상 이제 마이크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할매가 소녀상 앞에서 뒤에 일장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미친 새끼들 앞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국부 공모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이 맞아요. 약자라고 해서 다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자라고 해서 다 선한 게 아닙니다. 국부 공모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눈탱이 맞으실 거예요. 저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그 얘기 해봤자 소용없고요. 그 얘기 해봤자 들어 처먹을 분도 아니시고 끝났어. 저는 이제 그분을 더 이상 우리가 옹호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분 국짐 행사에 자주 나가실 것 같아요. 네. 네. 더 이상 그분한테 우리가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들이대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은 아버지시고 국모님은 어머니이십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저는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고 믿고 영원히 믿고 있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인지 마치 광신도가 사이비 교주한테 사랑 고백하는 그 느낌이었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언제부터 윤석열이 아빠고 김건희가 엄마였어요? 할머니? 예? 참. 아니, 그럼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 있을 때는 그런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셨을까나? 응? 그리고 진짜 이거,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연세 드셔가지고. 근데 아마 가시날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이분이 이상하다기보다는 뒤에서 뭔가 움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나라가 그렇게 해서 내가 친일을 했어 하고 뭐가 달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면죄부를 주면 안 아니, 된다고. 면죄부가 아니라 그렇게 변한 것 같다는 거죠. 변하긴 뭘 변, 어. 나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런 낌새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약자라고 무조건 다 선하지 않다니까요. 자, 우리가 윤석열이 바보 멍충인 줄 알지만, 얼마나 일본에 관해서는 교육을 잘 받았는지, 볼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동아일보 단독이 있는데요. 네, 이제 3.1절 기념사 초안을 경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를 군국주의로 바꾸고 그리고 이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차이점을 또 한참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 애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반적인 뭐 외교나 정치를 아는 사람은 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아빠한테 교육을- 호스 쳐맞고 배운 교육인가 봐요. 얘의 주장은 뭐냐? 제국주의라고 하면 안 된다. 군국주의를 해야 된다. 제국주의는 아예 작정하고 다른 나라를 침탈할 목적으로 하는 약탈적인 주의인 거지만
군국주의는 일부 일본의 군인들이나 군벌들이 자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벌인 뭔가 집단적 일탈이었기 때문에 일본이란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이 없다라고 덮어주기 위한 걔들만의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이걸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지가 그냥 고쳤대. 지가 고쳤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니 도대체 과학이나 인문이나 이 기본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모지리가 일본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일본 구구들이나 뉴라이틀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더 잘한다는 거 아니야. 스스로 설명했다는 거 아니야.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그것도 일본 입장으로 뭐 아버지한테 호스 쳐맞아가면서 그런 걸 배웠나? 일본 장학생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참 지금 진짜. 아버지도 지금 집 사준 것 때문에 잘하면 아버지도 조사받게 생겼는데 뭐 그게 중요한가? 지금 일본을 위해 사는데? 근데 이 자체가 그러니까 어제 3.1절 기념사 자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탄핵 사유에 들어가면 돼. 이것도 징역, 이것도 한 몇 년 들어갈 거야. 또. 무조건 다 넣어야 돼.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무슨 친일 매국적인 발언을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다? 이거는 뭐 안 잡아 넣을 수가 없어. 이건 잡아 넣어 쳐넣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걸 가만 놔두면 잡아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가만 놔두면 일장기가 진짜 하나 달렸잖아요, 어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이걸 처벌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일장기를 어디서 구했는지도 궁금하지만 그러니까요. 이 일장기를 아파트 단지에 내걸 수 있는 미련한 짓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제1교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건데, 자 여기에 항의하는 주민들하고 말싸움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나는 이게 이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니라 그러면요?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열받고 화나고 이거 미친 새끼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 기사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야, 한국에 친일파들이 많구나. 일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민간 세력 중에도 많구나라고 아마 기사를 해석해서 써낼 거란 말이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친일들이 아직 많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숨어 지내는 친일들도 이런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동질감 같은 걸 느낄 것 같기도 하고. 용감해지겠지 이제. 이제 대놓고 나서도 되네? 3.1절에 3일절에도 했는데 평상시엔 건가요? 못하나? 네. 와. 세종시에 아파트에 걸린 건데 이제 시민들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항의가 이어지니까 이제 일장기를 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장기를 건 게 대한민국 법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서 큰 소리를 쳤고요. 그리고 경이 일본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옹호 입장을 표하는 표식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의하는 이웃 주민들한테 너 대깨문이지? 대깨문이 뭐예요, 근데? 아니 그냥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입니다. 대가리 깨져도 문제 이게 그거 대깨문이 누가 만든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몰라 일베들이 쓰는 말인데 어제는 근데 나는 여기서 네. 너무 싫은 게 뭐냐면 나는 법이 진짜 어제도 말했지 법이 너무 싫어요. 일장기 건 게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법이 진짜 최악인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민족 반역 관련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 어쨌든 법에 대해서 너무 싫다. 나는 진짜 법이 너무 싫다. 진짜 법이 너무 싫어요. 이게 독일이나 뭐 서방 국가에서 나치 깃발을 들거나 이거를 들고 나오면요 바로 체포돼 갖고 처벌받거든요. 네. 이거 법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의 그 조롱 행위, 이거 하나는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런 친일 외구 종자들한테 야 이제 우리가 준동할 때가 됐다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라고 하는 신호탄인 거예요. 근데 부부가 다 저질환이던데? 저 집은? 네. 그래서 이 새끼들 어디 기관원들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브랜드 약간 용어 아니야 이것들? 세종시잖아 또. 나는 이 사람 신상 퍼줘야 된다고 생각해. 뭐 하는 세종시에 사람인지. 근무하면 물론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정부 부처에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종시에 세종시 살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이 사람 미쳐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거죠. 1장기 일단 먼저 사야 돼요. 네. 미리 사놓고 3일절에 달아야 돼. 달라면. 아니 이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망국기 때 붙이는 이 손 일장기 사이즈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큰 일장기예요. 깃발 형태의 일장기예요. 저거 우리나라에서 저걸 어디 가서 삽니까 저거를? 아니 저걸 산다라는 생각 자체를 일생 동안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사는 거 자체가 충격적인 거고 거기에다가 3일절을 단다고? 이거는 무슨 이 새끼가 건의사랑 모임 깃발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네, 이건 건의사랑 모임 깃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장기에 건의 얼굴이 들어가 있죠. 아까 송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당당하게 왜 법에서 문제가 돼? 하면서 하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윤석열이 기념사 때문에 했다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윤석열한테도 아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없애려면 윤석열부터 집어쳐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집어쳐넣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 진실화해위원 후보자에 올랐다가 민주당에 의해서 부결됐던 이 이재봉이란 놈이 있죠. 네. 네, 이게 3.1절 기념으로 또 이따위 말을 씹으렸는데 이거를 기사를 받아주는 놈들이 미친놈 아닙니까? 이게 이제 YTN 단독이고 이 이재봉 교수가 YT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과거에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말한 류석춘 교수를 옹호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친일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이날 인터뷰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존재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그거를 왜 3.1절 날 얘기를 하고 3.1절 날 이 기사를 받아서 써주냐는 거야. 이런 걸 비난하는 기사가 아니라 이거 비난이 어딨어. 자, 이렇게 얘기한 이재봉이란 놈을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천해서 올린대요, 국짐이. 그러니까 국짐위원인데 진실화해위원으로 이런 사람을 한다고. 위안부가 결국 이 사람도 뭐냐면 뉴라이트 하는 말이 이게 자발적으로 간 거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미친 거야. 얘네들이 지난번 대선에서 이거는 친일과 극일의 싸움이다라는 프레임을 끌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프레임에 모든 언론이 나와갖고 그걸 다 아니다. 그거는 오바다. 이거는 뭐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 프레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막 쏟아내고 그걸 억지로 파묻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대놓고 친일이죠? 거의 이 정도 되면 굴종 외교에 가까운 수준으로 일본에 절절 기이고 있어요. 심지어 3.1절에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가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들이 그때 이거를 걷어들였던 거는 이게 친일 프레임이 드러나게 되면 이게 아직까지 한국인들의 정서 안에서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니까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덮은 거예요. 근데 이기고 나서는 이제 덮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한 번 부결을 시켰는데 또 올려보내겠다고요? 올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 새끼를 올려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동안 있었던 친일 잔재 세력 단죄라든지 제주 4.3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진짜 국민들의 무고한 희생들, 정부나 외세 세력에 의한 피해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새끼는 이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지금 위원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건데요. 근데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뭐냐면 과거의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이 법이 제정돼가지고 출범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런 사람이 국가폭력에
이제 밝히겠다. 거기에 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지금 뭐냐면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세부적인 전개 등에 대해선 학자적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결국에 얘들 말하는 거 광주에 북한 내려왔다는 거야. 아니 지금 이태원 참사도 북한 지령으로 이루어졌대.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그런 주장이 유효하냐라는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지 지켜보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부정하는 거.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말한 이 유석춘 교수를 옹호하는 성명의 이름도 올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민주당이 이 이재봉 이 사람을 부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역사관에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기사를 언급하는 언론사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 이거 이재봉 교수 탈락시킬 때 막 국정이 막 이렇게 해서 돼 이러면서 막 권성동이 화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한 거 민주당이 깼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아니, 아무리 민주당이 개쓰레기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합의했다고 통과시켜줘? 옛날 수박들은 그랬을지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절대 그런 식의 타협이라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수용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138명만 갖고도 충분해. 우리 이미 150석 아니라고 믿고 180석 아니라고 믿고 이제 새롭게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상황을 보면서 약간 그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왜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힘겹게 찾아준 이 나라를 독립을 지켜준 이 나라에 대해서 너무 고마움도 모르고 마치 너무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가지고 천벌을 받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진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근데 진짜 이게 천벌 받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게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요. 결국 대통령도 지금 친일 발언을 공개적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진실화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추천한 국민의힘 2개 다 없어져야 됩니다. 김건희 사진이나 봅시다. 열받는데. 그치? 자, 대통령실 사진인데요. 멀리서 찍었던데? 멀리 찍었는데 자, 나 이거 귀신인 줄 알았어.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희한한데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제일 첫 사진이에요. 윤석열 어디 있게? 옆에 있는 애가 윤석열이 아니네? 이 사람 윤석열 찾아라. 아니지. 여기도 아니지. 아니지. 여기 있네. 뭐 이런 사진, 이런 사진으로. 헐, 저게 뭐야? 너무 웃기지 않아? 대단한데? 이 나라의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인가? 아니 다들 검은색이나 진한색 정장을 입고 오는데 저만 혼자 이 하얀색을 입고 오는 이 패기도 대단하지만 왜냐하면 그래야 눈에 띄니까. 나머지 다 검은색 있겠지? 그렇지. 그럼 나는 흰색 입어서 눈에 띄어야지. 왜? 내가 센터니까. 야, 나머지 사진들도 좀 올려봐. 윤석열 없는 윤석열 사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단독샷으로 있습니다. 어머. 근데 얼굴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약간? 나는 이제 얘 원래 얼굴을 못 아니 나도 보는데 2개월 전 얼굴이 기억이 잘 기억이 안 안 나. 나요. 변신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오드리 헵번 할 때 그때하고는 또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네? 이상하게 바뀌었는데요. 그 빈곤 포르노 찍을 때 비하면 이게 좀 훨씬 더 하관과 볼태기가 네. 뾰족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입꼬리 올라갔던 것도 지금 양 좌우측의 균형이 맞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렇게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점점 내려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가려요. 네. 왜요? 그러니까 아마 이 검정띠 두른 것 때문에 두른 데 대한 어떤 그 감각도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엔 이 광대 옆쪽에 이쪽 부분이 상당히 넓어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름살을 줄이기 위해서 볼살을 깎아내리다 보니까 광대가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손이 너무 커. 어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손이 너무 큰 것 같잖아. 나 그냥 제 느낌인데요. 너무 어릴 때 봤던 외계인 사진하고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머리 크고 손 크고 이렇게 하니까 왜 약간 몸은 작고 사진이 약간 이상해. 손발 크고 나는 좀 이상한 것 길고. 같아 사진이 진짜. 이티. E.T. 약간 이티 비슷한. 같은데요. 이티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외계인 있잖아요. 귀 뾰족하면서 얼굴 이렇게 된 이렇게 아무튼 된. 그래서 뒤에 사진들을 보면은 뭐 있는데 뭐 이거 뭐 알겠어. 근데 비슷한 사진이 계속 있어. 무서워. 뭐 이런 사진을 해야 되잖아 사실은. 그렇죠. 이 대통령 사진 필요 없거든. 없는데 이런 거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면은 계속 이런 사진이 있어. 아니 우리 외계인 얼굴 여기 있잖아요. 그 얼굴이랑 비슷한 우리 저기 1년 넘으시면 그러니까 외계인 이게 얼굴 붙잖아요. 2년. 아 2년 되면 그 외계인하고 비슷해. 그 사진이 나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거든 진짜. 나는 한참 찾아서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 없는 줄 알았어. 진짜 이게 1번 사진이었어요. 난 당연히 이 사람이 난 얘가 대통령인 줄 알았어. 대통령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를 일본으로 썼다고? 여기 뒤통수만 보이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정말 이제 대통령이랍시고 입장을 하는데 앞에 사람도 뒷 사람도 이 윤석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김건희만 쳐다보고 있네 희한하게. 그리고 경호 인력도 김건희 그러니까 혼자 가라고 냅뒀어요 지금 윤석열은. 가디 말디. 네, 가든 말든.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못 본 사람들 보여주고 여기서 윤석열 찾아보라고 하면 한 1분 못 찾을걸? 그리고 없다고 왜 할까요? 윤석열은 애기 손 잡고 안 오죠? 원래 이런 거 할 때 네. 남자아이 여자아이 뭐 하던들 옛날 식타이긴 하지만 뭐 왔다 갔다 그래서 하는데. 원래 대통령 옆에 여자아이 붙여주고 영부인 옆에 남자아이 붙여주고 꽃 들고 같이 기념사진 찍고 뭐 여기에 북한이나 우리나 그동안 쭉 쓰던 그런 타입의 어떤 그 기념식 사진 아니었어요? 정말 근데 북한이네요. 여기는 여자아이 하나만 불렀네? 뭐 하여튼 뭐 이상합니다. 네, 여러 여자아이 가지로. 하나를 불렀으면 대통령 손을 잡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어쨌든 하나만 불렀으면 메인한테 대주고 서브한테는 안 대주죠. 네. 아 그럼 메인이 명신이라는 얘기네요. 당연하지. 이 사진의 에이스는 김건희입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딱 센터에 가운데 잡힌 있잖아. 건데. 가운데. 내가 에이스. 원래 에이스들만 이런 거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에이스니까. 아무튼 대통령실 사진 그거 보면 참 윤석열이 이상하다. 참 무던해요. 이렇게까지 사진으로 자기를 개무시하면 나도 한 카트 정도는 좀 써줘라고 말할 말도 한 번이라도 할 말도 한데. 못할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술만 쳐주면은 아 오늘도 술 가져왔어. 그러면 끝이에요.